국민의힘에 돌아갈 리가 있겠어요? 국민의힘이 저 안에 뭐 바뀐 게 없고 이준석 대표 거기 들어가서 무슨 공간이 있겠어요? 이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돼 있고 친윤은 그대로 또 있고 오세훈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선 그 전략적 측면에서도 돌아갈 리가 없고 두 번째는 조혜진 의원의 페북 내용은 뭡니까? 이제 올 때가 됐다. 왜 도대체 야당 거기 껴갖고는 범야권 거기에 껴갖고는 이렇게 반국가적인 행위에 반체제적인 행위에 동참을 하느냐. 그 성격 맞지도 않지 않느냐. 원래 원하는 건 보수고 조용한 보수 아니느냐. 개혁적 보수. 그렇다면은 이제 한동훈 체제가 돌아왔으니 한동훈 체제와 함께 손을 잡을 때가 됐다.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허은하 대표가 라디오에서요. 새 들어서라도 좋으니 난 우리 집 짓겠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의원도 같은 생각일까요? 왜 2주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요? 여러 번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 안 돌아간다고? 예, 그러니까 이미 밝혔다. 예, 그러니까 이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죠. 국민의힘에 돌아갈 리가 있겠어요? 국민의힘이 저 안에 뭐 바뀐 게 없고 이준석 대표 거기 들어가서 무슨 공간이 있겠어요? 이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돼 있고 친윤은 그대로 또 있고 오세훈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선 그 전략적 측면에서도 돌아갈 리가 없고 두 번째는 개혁신당이 그 국민의힘에서 나온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뭐 조응천, 뭐 이현우, 뭐 금태섭 이런 분들이 다 있는 당이잖아요. 양양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하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물론 저도 192 대 108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개혁신당이 없잖아요. 192 대 108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189 대 3 대 108의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이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천하람 원내대표는 조금 전체적인 행보를 보면 192쪽에 그 자연스럽게 몸을 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강복절 행사 때도 거긴 안 간다 그러고 그 야당 그 전날 야당 쪽 연석회에 나가서 그렇게 움직였고 원내대표가 그렇게 안 갔는데 당대표인 허은하 대표는 강복절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 내에서 이게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두 분 다 국민의힘에서 오기는 왔지만 확실히 허은하 대표는 189 대 3 대 108이라고 하는 3. 아마 이준석 대표도 저는 이 3,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떤 거는 이쪽에 동조하고 어떤 건 이쪽에 동조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의힘에 동조할 건 거의 없을 텐데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건 없지만 반 국민의힘에 다 동조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슈별로 쪼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거기 들어가서 공간도 없고 예, 바깥에 있는 게 낫고, 그 다음 대선 전체로, 보수정 전체로 봐도 앞으로 뭐 지방선거 대선 거치면서 또 수많은 뭐 정치적인 뭐 격변기가 올 때 정계 개편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를 해서도 지금 거기 들어가면 뭐 다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조혜진 그냥 그냥 별로 의미 없이 쓴 것 같고. 2주 전에 썼는데 허은하 대표가 24일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했어요? 뉴스화가 누가 질문을 했겠지. 질문을 해서 거기에 답을 해서 뉴스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라디오에 나오셨어요. 2027년 대선 유력 주자로 한동훈 대표, 이준석 의원을 꼽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안 뽑았어요? 정확한 말씀 주셨어요. 오세훈 시장이랑요, 홍준표 시장은요, 시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워딩하셨네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시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좀 돼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오세훈 시장 같은데. 젊으신데. 한동훈 그 남아 있는 분들 중에는 뭐 우리가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연세가 제일 많고 여론조사에 나왔던 분들 중에는 뭐 안철수, 원희룡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연배를 보면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카드 중에 하나잖아요. 61년생. 61년생이죠. 한동훈 대표가 73. 이준석 84, 의원이 85. 12살째 다 띠동갑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느 신문에 칼럼 쓸 때 결국 60년대를 대표해서 오세훈, 70년대를 대표해서 한동훈, 80년대를 대표해서 이준석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은 또 변화가 있어요. 그 안에 지금 이준석 대표를 대체하는 사람 세력들이 크고 있어요. 이미. 아까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재섭 의원이 사실 천목회라고 하는 그
낙선자 그룹이 주지만 그 천목회 그 이재영 대표 그 강동에 나서 그분이 이제 뭐 지금도 대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래 이승환, 김재섭, 이재영이 3인이 계속 치고 나갔기 때문에 거기 현역원으로서 김재섭 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에 9월에 만일에 그만둔다. 그러면 그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지방선거와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2의 이준석 바람을 일으키면서 김재섭이 그땐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뭐 오세훈이 가져갈 수 있는 표는 그런 표는 이미 한동훈, 이준석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도표라고 하는 중도 거니까 혁신파. 그 제가 뭐 리틀 이준석이라고 얘기했던 리틀 유승민이라고 했던 이준석이 이미 리틀이 아니고 넘어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마 김종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는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에 나온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희룡, 홍준표,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여러 번 어쨌든 등판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오세훈을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지만 지금 오늘 원희룡 지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뜬금없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원희룡 지사 장관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본인이 조금 이제 오버해서 네거티브해서 사실은 30% 이상,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2011년에 그때 이상득 의원의 지원을 받아 나온 이래로 그때보다 더 큰 타격이 있죠. 그렇지만, 확인한 건 대통령과 한동훈은 완전히 갈라섰다. 네. 그러면 친윤 세력들은 이 당에 있는데, 홍준표가 됐든 오세훈이 됐든 원희룡이 됐든 선택을 했는데 오세훈은 못 믿을 거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이미 옛날 인물 아니냐. 뭐 이렇게 혼자 계산을 하면 나한테도 언젠간 기회가 있지. 내가 상처를 되게 입었지만 시간은 아직 충분하니까 그러면서 뭐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기 않고 준비하고 계실 거다. 네. 그거는 뭐 안철수 의원이나 네. 유승민 의원도 다 똑같이 네. 제3자가 봤을 땐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겠지만 그래도 아까 이제 안철수나 유승민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미 그 다음 세대인 한동훈과 이준석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찾으셨어요. 친윤들을 찍었던 보수층들은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보수의 전사가 젊은 사람들이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은 고사에서 줄타기.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